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수현입니다. 자, 2025년 3월 26일에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신 학생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슬슬 저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될 때가 된 듯합니다. 자, 저는 지구과학을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좋아. 이제 뭐 차근차근 알아나가면 되니까 제 소개는 여기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3월 학력평가,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시험에 대한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3월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 지금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과학 원 과목에 대해서 2학년이 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치? 조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치러지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이 3월달 학력평가는 지구과학 1의 시험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다수의 문제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통합과학에서 물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개의 영역이 그 안에 같이 통합되어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를 여기에 어느 정도 수록을 하여 3월달 학력평가가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학부모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지구과학 1을 공부할 때 이 3월 학력평가를 잘 봤다라는 건 물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튼튼하게 잘 잡혀 있다라는 거니까 매우 좋은 거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3월 학력평가 1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까먹어서 좀 못 풀었다,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2학년이 된 김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형편없어서 너무 기분 나빠요. 괜찮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다수가 수록돼서 출제가 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월 학력평가를 잘 봤건 그렇지 못했건 앞으로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 별로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수에 전혀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원 교과과정의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내신 대비 충실히 하신다면 지구과학원을 공부할 때의 재미, 그리고 나름의 행복감 이런 것들, 성취감을 느끼면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시험조차 잘 봤다라는 건 여러분들 진짜 배경 지식도 잘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의 학습 습관도 몸에 좀 배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안 배웠으면? 그치? 배웠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학력평가 치르고 이후에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력평가를 차근차근 치르긴 할 텐데,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을 나가는 수업 진도와 학력평가에서 출제되는 진도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시험 범위로 설정돼서 출제될 때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력평가의 지구과학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구과학 1에 있어서는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의미를 둔다 하더라도 딱 어느 정도까지만 의미 두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20문제 다를 못 풀어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 공부했었던 내용이 예를 들어 15문제가 있다, 5문제는 내가 안 배운 거다 라고 한다면 그 15문제를 제대로 풀어냈는지에 대해서만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하고,
본인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거울 보면서 칭찬 한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학력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내신 대비 착실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좋아요. 인정하셨다면 자 그래도 지금부터 해설 강의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건데 지구과학 1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또는 통합과학 때 배웠지만 지구과학 1에서는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는다. 또는 이 내용은 지구과학 2에서 배운다. 라는 지구과학 1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필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대략적인 간단한 내용으로 이 문제 해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3월 학력평가 점수가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와서 혹시나 부모님한테 약간 이렇게 좀 꾸중을 듣거나 그랬던 분들 계시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지구과학은 괜찮다라고 부모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다고. 근데 오해하지 마. 앞으로도 계속 대충 해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걸 허락하진 않아요. 지금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원 교과 범위에 대한 내용 열심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잘 재밌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1번부터 문제 해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2050년에 우리나라에서 예측되는 환경 변화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2050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 이 문항은 여러분들 지구과학 1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통합과학 때 배웠지만 앞으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많이 더워지겠지. 열대야수 증가할 것이다. 열대야가 뭐냐면 일 최저 기온이 25도씨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가장 기온이 낮을 때도 25도보다 높을 때 그때를 열대야라고 합니다. 좋아, 어쨌든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수온은 높아지겠고 해수면 수온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건 저기 고유도 대륙에 있는 빙하들이 막 녹아가지고 바다로 유입되고 해수도 뜨겁게 가열돼서 열팽창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해안 지역 도시의 침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 면적이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지. 지구 온난화의 결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근데 사실 뭐 온난화랑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의 삶과 너무나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자, 2번. 자, 이 내용도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만 지구과학 1에서 또 한 번 배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나라 동해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요거 혼합층. 깊이에 따라 수온이 크게 감소하는 층, 요거 수온 약층. 아주 수온이 낮은 이런 수심이 깊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층, 심해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혼합층은 8월보다 2월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2월달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두껍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람에 의한 해수의 혼합은 2월이 8월보다 활발한 거 맞고, 수온 약층, 이 시작되는 깊이는 2월은 요 정도부터. 아이고, 삐뚤어졌네요. 2월은 여기까지가 혼합층이니까 한 200m 정도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되고, 8월은 혼합층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8월은 수온 약층 시작되는 지점이 되게 얕은 거고. 됐습니까? 자, 니은도 맞는 거. 8월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100에서 200m 구간. 자, 0, 200, 400이니까 100에서 200m 구간 여기죠. 8월에 100m 수온, 200m 수온. 와, 수온 차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 다음 500에서 600m, 500m, 600m. 이거 뭐야 이거? 거의 수온 비슷하네. 그치? 이것도 맞는 얘기. 정답 5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3번 문제.